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정확하게 오늘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 오늘 일정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공식적인 어떤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정한 갈매길 코스라거나 그런 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그냥 조금 더 가서 이 길 따라서 강변 쪽으로 나가면 거의 마지막까지 그냥 강변 따라서 가면 돼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길을 헤매거나 할 그런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 갈매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정규 코스 정해져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길을 좀 잘못 들고 이런 게 조금 시간을 다시 되돌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정규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얻어했던 길하고 조금 다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거나 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냥 그 길 따라서 가다가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강변 쪽으로 다시 나왔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괜히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아까 강서구청에서 여기 오면서 이제 영상 찍었던 거 근데 확실히 60프레임이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거겠죠. 확실히 영상이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래도 30프레임하고 60프레임이 차이가 2배니까 10% 20% 정도 차이라면 아마 사람의 눈으로는 못 느낄 수도 있는데 프레임 수가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확실히 이 사람의 눈으로도 차이를 확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도 144Hz.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과학적으로는 인간이 어차피 60프레임 넘어가면 어차피 못 느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마 과학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인간의 눈이 아무래도 적응을 한다고 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144Hz가 아무래도 60Hz에 비해서도 또 두 배가 넘게 또 프레임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부드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60Hz나 144Hz나 그 차이를 거의 못 느낀다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의식적으로는 아마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크게 못 느끼는 게 아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가 아닙니까? 어떤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게 훨씬 좀 더 부드럽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60개 1초에 144개 그러니까 1초에 60개면 뭡니까 0.1초에 한 개면은 10프레임이고 0.01초에 한 개면은 100프레임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100프레임이라고 봤을 때 0.01초에 한 장씩이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의 어떤 이 눈이 0.01초 당 하나 들어가는 거랑 0.1초 정도는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60프레임이면 한 0.04초? 0.03초? 아니지 0.01초가 100장이니까 0.02초가 50장, 0.02초가 그러면 0.017초? 뭐 그 정도 되겠죠. 60프레임이면 그렇게 보면 0.01초 하고 0.017초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판별해 내기는 무리한 어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화면의 어떤 부드러움, 이거는 의식을 하면서 이게 더 부드럽구나 라고 느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좀 더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30프레임하고 60프레임은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네요. 아주 좀 부드럽게 동작이 좀 더 물 흐르듯이 부드럽다는 느낌이 확 와닿긴 해요. 그래도 뭐 지금 구름이 해를 많이 가려서 뭐 그렇게 덥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까 저쪽에서는 좀 덥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도 이게 아마 벚나무죠, 이게 다. 여기도 그래, 식당이 좀 많네요. 주로 한식 뷔페가 많네요. 그런데 여기 조박낙지도 있고. 여기가 부산 강서구 소상공인연 앞에 사무실이네요. 이쪽이 보니까 그래 공장들이 좀 있네요. 어디 대저 할레우스. 근데 뭐 여기 뭐 별로 볼 게 없긴 하네요.
일단 어떤 뭐 강변으로 나가서 강변을 따라서 걷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강변을 건너면, 강변을 나가면은 이제 맞은편 쪽은 김해가 되겠죠. 물론 이제 좀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강서구인 곳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그래, 제가 보기에 보통 이제 뭐 이전부터 행정구역을 정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눈다든지, 강을 기준으로 나눈다든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구역을 나누는, 행정구역을 나누는 방식이죠. 아니면 뭐 산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산을 이제 뭐 산 이쪽은 어디고 산 저쪽은 B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도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좀 나가면 이거 선악동강인데, 선악동강을 기준으로 김해, 부산, 강서구 이렇게 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강변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저기 낙동강 건너편, 그래서 이제 서쪽이죠, 서쪽. 좀 더 서쪽. 강 건너편이 또 일정 부분 또 강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생각에는 굳이 왜 그렇게 나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물론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을 텐데, 이게 그래 전부 그냥 공장하고 뭐 공장지대다 보니까 또 식당, 그래서 아까 그래 한식 뷔페가 많았구나. 보통 이제 공장에서 이 노동하시는 분들 뭐 힘드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밥도 조금 주고, 뭐 밥 한 공기 더 달라고 하면 공기당 1,000원씩 더 받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보통 식당에 가면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아주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고봉밥으로 채워주는 식당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문화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IMF 때문인지, 뭐 IMF도 아마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식당에 가면 이제 요즘에는 보통 이제 좀 일부 식당들 제외하고 대부분 식당들이 그릇은 예전 스테인리스 그릇 그대로인데, 밥을 그러니까 그냥 조만 플라스틱 주걱으로 조금 떠가지고 툭 담는 그런 수준 정도죠, 양이. 그러니까 따져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30몇 년 전에 담아주던 그런 고봉밥에 양으로 따지면 아마 한 4분의 1이나 될란가? 한 4분의 1. 그죠? 어차피 뭐 누르는 것도 없고 그냥 주걱으로 조금 퍼가지고 그냥 툭 담아주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이제 한 공기라고 해봐야 스테인리스 그릇의 절반 정도도 채 안 당기는 경우가 많죠. 아니 물론 이제 저도 옛날보다 이제 먹을 것도 풍부해졌고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군것질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밥 양이 이제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먹다가 좀 모자라면 한 공기 더 달라고 하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항공기 그냥 서비스로 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이제 1,000원씩을 더 받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적게 담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밥이 좀 모자란다고 좀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 밥 한 공기, 그러니까 한 공기라는 게 무슨 고봉밥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조금 떠가지고 툭 담아놓은 그런 정도인데 그걸 1,000원씩 꼬박꼬박 더 받는 거, 아 그건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여행 다닐 때도 물론 이제 아마 제 기억에 한 60%, 한 3분의 2 정도는 뭐 밥 좀 더 달라고 하면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배낭 메고 얼굴 시커먼 해가지고 수염도 안 깎고 이제 이렇게 다니니까 제가 원래 그 수염이 다른 쪽은 뭐 별로 털이 많이 안 나는데 얼굴에는 이상하게 털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눈하고 눈 아래쪽 그리고 코 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마부터 눈 바로 아래쪽까지 빼고 코 빼고는 다 털로 다 덮이거든요. 제가 뭐 수염 만약에 면도를 안 하면 며칠 동안 그런 정도로 하여튼 수염이 많이 나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면도할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기르고 다녔죠. 그냥 뭐 행색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대부분 물론 한 말고 말씀드리듯이 3곳 중에서 2곳 정도는 그냥 밥 좀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줘요. 근데 꼭 그 한 30% 정도는 꼬박꼬박 이제 1,000원씩을 더 받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게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많이 기분은 많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우 시끄러. 여기에 한식 뷔페가 많은 이유가 여기 그 힘든 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마 그렇게 한식 뷔페를 많이 차린 것 같네요. 많이 먹으라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역에 지금 지하상가기에 지금 어차피 거의 뭐 절반 가까이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저기 상가가 어차피 지금 뭐 들어올 사람도 없고 들어온다고 해봐야 장사가 안 될 거니까. 그 이제 원래 식당이 2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총 3군데였죠. 그러다가 한 1년쯤 있다가 한 곳은 일찌감치 이제 그 다른 데로 옮겨갔고, 그리고 이제 2개가 남았었는데 또 작년 10월 말쯤에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또 이제 다른 데로 갔죠. 그래서 지금 한 곳이 남아 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저기 옮겨간 분이 지금 감천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한식 뷔페죠. 한식 뷔페 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이 어쨌든 뭐 식당을 한다는 거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리 솜씨가 있다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 감천으로 갔는데 거기도 이제 그 냉동 창고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힘든 노가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어디 보자. 여기를 더 위로 더 가야 되나? 이 다리 일단 좀 더 건너야 되네요. 더 가서
길따라서 좀 더 가가지고 한 1시 방향 쪽으로 그래, 저기 뭐, 그래. 그분이 저기, 감천으로 갔는데, 거기도 이제, 뭐,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식 뷔페 형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거든요. 요리를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맛이 좋아요. 근데 제가, 작년 10월 말쯤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옮겨가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감천에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한 12월 초쯤인가 한번 이제 가서 먹었는데, 뭐 한 번씩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못 가는 이유가, 일단 일요일은 휴무예요, 휴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저녁 늦게까지 이제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데, 그래, 그분이 저번에 한번, 제가 어쨌든 그래도 뭐 이 유튜브로 뭐 영상 올리고 지금 이제 시작했다고 하니까, 가게 한번 와서 이제 먹고 한번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네요. 뭐, 어쨌든, 혹시, 어쨌든 기회가 한번 되면,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한번.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뭐, 맛을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뭐, 맛있다, 맛없다 정도는 제가 뭐 좀 평을 할 수 있어. 아주 상세하게, 맛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이전부터 그래 댓글에도 뭐 한두 분이 이제 맛집 같은 것도 올리라고 그렇게 댓글도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맛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상세하게 맛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처음부터 뭐, 잘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 그 누님 부탁도 있고 하니까, 언제 한번, 시간을 보고, 그 위치는, 정확하게 주소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남도 밥상인가 이름이 남도 밥상. 그러니까 그 식당 자체는 아주 오래됐더라고요.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곳을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상당히 일단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이게 확실히 이 음식 솜씨가 좋으면, 그러니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 솜씨가 좋고 하면,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옮겨오고 나서 그냥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니까, 그 누님이 옮겨가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마 그래,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오랜만에 아마 그 식사를 한번 하려고 오셨나봐요.
그래, 왔는데 이제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문이 닫혀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아예 텅 비어 있으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분 어디 가셨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했더니, 음식이 맛이 좋아서, 오랜만에 왔는데, 아쉽다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냐고, 혹시.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가르쳐 드렸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도 전화를 해가지고,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가겠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분 당연히 가셨겠죠. 왜냐면은, 음식이 맛있어서, 최소 6개월 만에 왔는데, 한번 먹으러, 없어가지고, 전화까지 할 정도로, 이제, 하셨던 분이니까. 그게, 멀어도,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어도, 음식이 맛있고 하면, 찾아간다는 거죠. 그게 아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한 음식이 맛있다고 이제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고, 거기다가 가까이 있으면 좀 들어가겠지만, 멀리 있어도 굳이 이제 어디냐고 위치를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조금만 더 가면 시끄러워. 아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또 음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힘이 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솔직히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고,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요리를 좀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예전에는 40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뭡니까 혼자서 그나마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보통 예를 들면 돼지볶음이라든가 닭도리탕이라든가. 그래, 이게 또 닭도리탕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원래 닭도리탕이라고 불렀다가 도리란 말이 일본 말이다 해가지고 이제 바꿨죠. 닭볶음탕이라고. 근데 그래, 저도 그냥 그렇게 많이 쓰길래 그냥 그렇게 별 의식 없이 닭볶음탕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한 요리에 볶음하고 탕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닭볶음탕의 경우 닭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한참을 볶아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탕을 만드는 거면 닭볶음탕이라고 해도 그게 무리가 없을 수 있죠. 근데 현재 어쨌든 기본적으로 닭볶음탕이라고 하는 게 볶는 과정은 없잖아요. 볶는 과정이 없는데 닭볶음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냐? 제가 또 얼마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처음에 표준국어원인가에서 이제 닭볶음탕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게 맞다 해가지고 이제 했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나봐요. 야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닭을 볶는 과정이 없는데 뭐 넣어주고 닭볶음탕이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또 밝혀진 거라고 해야 되나? 또 읽어보니까 도리란 말이
물론 일본에도 도리란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순 우리말이라는 거죠. 왜냐면 뭐냐면은, 닭을 도려내다. 그러니까 닭을 도려내다의 그 도리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타당하잖아요. 상당히 타당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바로 요 앞에, 저 앞에 저기, 버스 정류소 있는 데서, 요 다리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옆으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일단, 강변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 특별하게, 어느 길로 가야 되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강변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30분 넘었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강변 쪽으로 나가서, 그럼 한 5분 정도 후면은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